네, 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멋지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다음 저항을 앞두고 살포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34,8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와서 장중엔 뭐 위아래 흔들림이 있었는데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 그리고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더 컸고 반등 강도가 좀 약했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4,000포인트를 전일 이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14,000포인트 정도는 지켜주려는 모습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뭐 조기 금리 인상에 의해서 이제 매파적인 의견으로 한 차례 밀렸지만 뭐 이게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양적 긴축, 뭐 대차대표 축소 같은 부분은 우선적인 사항이 아니고 금리 조절이 우선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만 먼저 하고 안 될 경우에 추후에 이제 대차대표 축소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의견. 이 정도는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도 이제 그러면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구나 정도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안도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의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설 연휴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2750구간 이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을 살짝 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조금 밀려 있었지만 마감 동향에 또 이제 매수세가 잘 들어오면서 이제 양호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자, 수급 동향을 확인하면은 지금 마감 동향까지 뭐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을 그렇게 매도하진 않았고 이 선물 같은 경우는 한 7천 계약 정도 장중에 매도하면서 지수에 압력을 넣다가 하방 압력을 넣다가 이제 마감 동향까지 해서 이 한 3천 계약 정도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이 눌러놓은 구간에서 무엇을 하느냐 콜옵션을 이제 일부 매수를 하면서 위 한 2,800 위쪽을 좀 열어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만기일인데 만기일 포지션은 한 2,800 위쪽을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열어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 가지 뭐 세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하는 포지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꼭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과 쪽은 지금 슬그머니 이제 슬슬 깡통 차는 이제 것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움직임 자체는 2850까지는 뭐 열어는 놓고 한 21선 정도는 건드려 주지 않겠느냐 정도까지는 이제 조심스럽게 뭐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위쪽 방향에 대해서 최근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한 현재 주가권 정도나 현재 주가보다 약간 아래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한 2700 초반 전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지금 지수권보다는 이제 50포인트 이상 정도 올라가도 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려서 그러니까 2750 아래서 끝나는 게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수급 동향이 변화하면서 일부는 변화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의중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중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중립 이하의 수급이고 이제 하지만 이제 장중에 있던 좀 안 좋았던 수급보다는 마감 동향으로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이었고 장 막판까지 해가지고 지수 예쁘게 잘 끌어올리면서 보합권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장중에는 좀 이제 900포인트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였었는데 장 마감에 900포인트 부근에 딱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서 중반 정도까지만 요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걱정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밀려도 걱정이 크게 없다. 코스피가 문제지 코스닥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또 위쪽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코스피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피는 이번 만기일까지 외국인이 구축해 놓은 포지션처럼 일부는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뭐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V자 반등이면 뭐 제일 좋겠지만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약세 구간은 조금 잘 이겨내고 좀 이제 반등 구간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코스피가
약세 구간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의 종목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이제 살포시 눈치 보기 보면서 이제 이 확진자 수가 뭐 3만 명도 지금 넘어가고 있고, 지금 뭐 질병관리청에서는 뭐 13만 명에 17명까지도 뭐 예상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에 맞춰서 시장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제 흐름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살포시 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상위 종목들은 쉬어가는 가운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상장 첫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 이틀 동안 이제 굉장히 뭐 큰 하락을 보였었죠.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인 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장 초기 상장 가격 쪽으로 거의 다 뭐 붙어왔습니다. 이제 한 10%만 가면은 상장 가격 거의 뭐 60만 원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패시브 자금 유입되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MSCI 뭐 편입되면은 이 지수에 편입되면 당연히 뭐 편입되는 물량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당연히 또 들어올 것이고,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펀드 쪽에서도 이미 대기 매수세가 뭐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총까지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장 초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 단타 물량을 좀 털고 가느냐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밀어내렸다. 물론 이제 공모 가격 뭐 충분히 수익 나서 이제 매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단타 물량을 좀 털고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이사연지 셀업체는 이 가장 CATL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뭐 유명한 기업이고 가장 뭐 인정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면은 중국 밀어주기 때문에 그러지, 중국을 제외하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뭐 훌륭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쏠려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개장 초부터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었는데, 이 내부자 거래 부분이 재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명 계좌를 활용한 소식,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 차례 뭐 휴식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EU가 원자력을 이제 친환경으로 인정하는 녹색 분류 체계, 소위 말하는 이제 텍소노미 규정안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자력 관련주들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을 제외한 K 텍소노미 가이드라인 수정을 이제 뭐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원자력 관련주들 뭐 한신기계라던가 뭐 서정기전, 뭐 오르비텍 같은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 이제 뭐 죽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낙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대안으로 이런 이 전기차 관련 쪽이나 원자력 관련주 뭐 이런 대체 에너지 쪽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이슈가 원자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달에 질병청은 이제 오미크론이 계절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나왔었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걸 뭐 다시 보면은 13만에서 17만 명까지 예상이 되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이게 좀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정은경 이제 질병청 우리 뭐 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와 또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뭐 말씀하셨다는데,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정책적으로 좀 일관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 질병청에서 얘기하는 게 좀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주랑 뭐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죠.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은 금요일 날 좋았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TJ 미디어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금요일 날 아직까지 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휴식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에 맞춰서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레피젠의 유통 담당을 계약했다라고 합니다. 뭐 병원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담당을 한다. 일동제약은 뭐 제일 큰 거는 이 진단키트 유통도 유통이지만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뭐 가장 뭐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 주에서 뭐 대장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동제약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이 이제 살아있느냐 꺾이느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녹십자 MS나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현대바이오, 뭐 수젠텍, 이디지스 이런 이제 진단키트나 뭐 치료제 관련 쪽이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서 뭐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라고 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넥슨 GT 뭐 그리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가 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와 NFT의 결합,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의 확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뭐 게임주 관련주들 이제 뭐 최근에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NFT 관련 쪽에 뭐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유메이드맥스 같은 경우도 63,0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2만원 중반까지 밀렸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메이드맥스, 뭐 컴투스 홀딩스, 넵튠, 뭐 아프리카 TV, 미래셋, 벤처 투자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지난주에 K9 자주포를 수출을 했죠. 그래서 연이은 이제 방산주들 이제 실적 기대감, 수출 기대감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방산주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일 단조 같은 경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추세를 막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원 위쪽에 요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IG 넥스원 같은 이제 좀 규모 있는 종목 말고 이렇게 테마성으로 한일 단조, 빅텍, 휴니드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저항권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 저항권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퍼스텍처럼 뭐 물론 이렇게 뭐 한 번에 뭐 상한가를 하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저항 구간을 넘어가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퍼스텍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 현재 가격권이 저항권이에요. 현재 가격권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고점으로 형성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일단조, 빅텍, 휴니드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뭐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해 전망한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중앙에너비스나 GSE 같은 경우 기존에 뭐 영상도 따로 올려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 이제 외우셨겠죠. 그래서 유가 관련 쪽으로는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현구석유, 뭐 한국석유 이런 쪽을 보시면 되고, 이제 천연가스 쪽은 이제 GSE, 대성에너지, SH에너지화학 등등 이런 쪽 보시면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식량 쪽 같은 경우도 전쟁 위기감으로 해서 뭐 그동안도 작년에도 계속 인플레이션 행보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쪽이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이제 주류 가격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가 이제 지난주에 먼저 선상승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소폭 상승 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이트진로나 뭐 국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쉬는 단계에 지난주에 올라오고 오늘은 장중에만 좋았다가 이제 마무리는 뭐 조금 쉬는 단계, 윗꼬리를 좀 다는 단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롯데칠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풍국주정, 무학, 뭐 보혜양조, 창해에탄올, MH에탄올 같은 이런 이제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원료 쪽 분야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까지 이제 약 한 31일, 31일이면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뭐 TV 토론이건 뭐 무슨 이슈가 됐건 일일비하면서 인맥 관련주나 급등한 이런 테마성 종목들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도 다시 한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뒤늦게 이제 쫓아다니거나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이제 당일 뭐 초단타 매매에 특성화되어 있으신 분들 외에는 쫓아다니기만 하면은 이제 수익을 다 내주는 수익을 잠깐 보는 척하다가 다 내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만약에 정치 테마를 지금도 이제 나는 계속 매매를 하고 싶다. 차라리 다른 종목들도 지금 좋은 종목들이 싸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나는 정치 테마주를 포기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사회적 뭐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쪽으로 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책적으로 좀 발휘될 만한 그런 정책주를 좀 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인맥 관련주나 이런 이제 뭐 일희일비하는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 쫓아다니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